아, 그래, 이제, 뭐, 갇히고 이런 거 보면 꼭 두 마리 아니고 네 마리가 이래, 이제, 목 운동하면 하늘로 날아가는 게 보여요. 볼 때마다, 야, 왜 한 마리 하고, 뭐, 10마리 아니면, 주로 두 마리 아니면 네 마리 짝으로.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내가, 진짜, 생각하다. 아, 뭐가 있어갖고, 이래, 한 쌍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작용이 제일 되는 건가, 막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 그 개가 자기 식이 똥을 먹는다. 그러면 또 뭐 식이 윤회한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뭔가, 왜 이거는 교육을 안 받으면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행위니까 자기 식이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식이 개 똥을 먹는다. 이거는 이 반사적인 운동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마치 교육받은 사람이 뭐, 그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윤장이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면 이제 윤회된 사람이 이제 그런 형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명쾌하게 이렇게 너무 뜨거운데요? 뜨거워요? 해소가 안 돼가지고 예. 그게 또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인연작용이죠. 인연작용이. 인연작용, 연기작용의 현상이죠. 가령, 걔가 교육도 안 받았는데, 처음 새끼를 낳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작용되는 건가? 교육을 받았나? 아니면 그럼 과거에 가령 개라고 하는 종의 유전자 속에 그게 있나? 아니 유전자라는 게 가령 개라고 하는 어떤 종 전체의 유전자인가? 아니면 개별의 유전자인가? 그럼 유전자는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인가? 아니면 그것 또한 어떤 현상인가? 어떤 정도에서의 현상인가? 예를 들면은 현미경 300배일 때의 현상인가? 아니면 500배 가면 이제 유전자도 없어지는가? 유전자라고 하는 현상도 안 보이는가? 라는 거죠. 응? 그런 문제 아니에요? 네. 자, 유전자라고 하는 DNA니 RNA 하는 것도 그냥 어떤 이 현미경 배율로 봤을 때 보이고 그 현미경보다 배율이 낮으면 안 보이고 그 배율보다 더 높아지면 또 안 보이고 그럼 그 배율보다 높아지면은 아예 유전자라는 것은 없고 결국에는 배율이 높아지다 보면은 아무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도대체 유전자다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나눌 게 없어져 버리고 배율을 줄여가면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그거고 또 줄여가면은 아예 그 구분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보이고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해 쪽으로 이렇게 이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얼굴처럼 생겼는데 해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해바라기라 그러죠. 봉숭아 꽃은 어때요? 나팔꽃, 봉숭아의 나팔꽃. 나팔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아는 영어가 그거밖에 없는데. 모닝 글로리 그래요. 아침에 글로리가 뭐지? 글로리아 썼는 글로리가 뭐지? 영광인가? 뭔가? 아침의 영광. 응? 글로리 검색. 아시면서. 즉 아침 되면 이렇게 피고 저녁 되면 이렇게 옹라져요. 그래서 모닝 글로리. 모닝 아침 되면 이렇게 나팔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이게 왜 아침 되면 활짝 피고 저녁 되면 이렇게 닫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 어디 산에 어디 등산을 하다 보면은 나무 뿌리가 돌리를 기어가서 땅속으로 이렇게 가죠. 왜?
그 저기 어디 큰 산에 가면 왜 돌 틈에 자란 나무가 있잖아요. 진짜 잠깐 이제 좀 설명이 응. 빗나갈 수 있는 게 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작용을 이제 거꾸로 되겠죠, 그죠? 그런 작용을 해서 이러면 해바라기라고 하는 건데, 그죠? 해바라기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은 그 개하고 이런 문제는 인간과 인간이 이제 그 마치 문화가 있고 뭔가 이런 일들 인간이 하는 이제 행동에 좀 교육받은 아까 나무령은 뭐 교육받은 이런 게 아니고 본능에 가까운 이 행위니까 이건 그렇다 지켜놨고 아까 말한 인간이 이렇게 교육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유사한 그런데 보세요. 사실 본능이라는 거와 교육받았다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저한테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본능이라는 거와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의 이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받다는 건 뭐예요? 보이고 들리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나 나무 뿌리가 그렇게 그러나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는 이치나 교육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치나 다르지 않아요. 일어나는 이치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니까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이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그 경험을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워요. 사실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의 소리가 귀로 들려오고 쓰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되고 그냥 이런 건가요? 그걸 우리는 교육이라 그러는 거지. 교육이 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포크레인 하는데 옆에 가서 가만히 보기만 해도 교육이 돼요. 이게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안 됐어. 이게, 저게 어떻게 되지?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돼. 그럼 와서 해보면은, 그렇게 돼. 이게 교육이죠. 즉, 뭐예요?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생각이 작용되고, 그리고 이렇게 작용되고, 이게 교육 과정이죠. 교육이죠. 본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되지 않는 과정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뭔가가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가 보였을 때 그 생각이 나서 그걸로 가지고 규정이 됐어요. 요 전 과정에 봤을 때 우리는 교육이라 그래요. 그런데 앞에 그런 기억이 안 나. 뒤에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요거만 기억이 나. 그럼 이걸 본능이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과 본능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봐요. 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양지 쪽으로 뻗어가는 것도 있고, 음지 쪽으로 뻗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걸 인연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양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 쪽으로 뻗어가는 게 있고, 물이 없는 쪽으로 뻗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봐요? 어떤 쇠나 어떤 돌은 어떤 걸 잡아당겨서 그냥 자석이라 우리는 자석이라 이름하지만은 그거 세잖아요. 어떤 것은 잡아당기는 게 있고 어떤 게 미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의 끌림이라 하는 것도 그거와 다르잖아요. 이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쇠가 그러면은 그냥 자석이고 뭐 앵긋 S 그거 밀고 한다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사람이 그러면은 뭐 그것이 사랑이니 어쩌니 뭐 불꽃이 튀니 어쩌니 그렇지. 이치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치를 현상에 따라서 관념적으로 달리 말할 뿐이에요.
저 새가 왜 두 마리 나오는 거? 제가 요즘 유튜브에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요즘 뭐 계약 연애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김종민하고 황민아하고 또 부산의 이필모하고 서수연하고 뭐 요게 100일간 연애 계약을 해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와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작용되는 그 이치가 가령 새들 2마리 또는 4마리가 날아가는 거나 저 공원에 가면은 한 가족이 둘이 데이트하는 남녀도 있고 한 가족이 넷이 오는 한 가족도 있어요. 그럼 이에서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넷이 가든가 둘이 가든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오면 저 이제 새가 아니라 저 인간이라 하는 것들은 왜 둘이 다니든가 왜 넷이 이렇게 하지? 이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끌림이나 새가 암놈 수놈 끌리는 거나 자식이 N극과 S극이 끌리는 거나 나무 뿌리가 물 쪽으로 끌리는 거나 아니면은 물 없는 쪽으로 끌리는 거나 해바라기가 해 쪽으로 끌리는 거나 봉숭아가 또 봉숭아래 나팔꽃이 아침에 되면 열렸다가 밤에 닫히는 거나 기본적인 작용의 이치는 다 똑같고 현상이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남자 여자가 끌리죠? 왜 암놈 수놈 2마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수놈 2마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물론 남자 둘이서 공원에 가면은 우리는 좀 이상하다고 보이지만 주식이들은 좀 이상한 놈 아니야 라고 보이긴 해도 그런 놈들도 있죠. 새도 그런 놈들도 있겠지. 왜 같이 사냥하러 가서 그래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럴 일이 있겠죠. 자, 그러면 남자가 공원에 같이 걸어 다니는 것은 어떤 작용일까? 결국에는 그 작용도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 어떠냐, 관념이 어떠냐의 문제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작용되냐의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작용이 지는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가령 이 정당이다, 이 정당, 저 정당이다 하는 거나 새가 무리 지어서 날아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나무나라 하는 거나 이 새무리 저 새무리와 뭐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치적으로. 거기에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용의 이치는 사람이나 개나 새나 똑같아요. 단지 이제 관념에 얽매임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가 더 심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작용의 이치가 이제 원래는 이제 조건이 되고 그렇게 이제 작용이 끌림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막 조건도 없이 마치 아까 말해는 또 돌아가는데 마치 이게 막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래 태어날 때 이제 각자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막 같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끌림이 있고 뭐 이렇게 돼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마치 옛날부터 이제 그런 게 아까 뭔가 유전자가 했습니까? 그런 형태 거기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모르겠나 그 태어나자마자 그런 형태의 그 종의 특성대로 뭐 종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원래 우리는 뭐 조건되고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붙고 저래 붙고 끌림이 있고 뭐 이래 되면은 문제 없는데, 이거는 뭐 종마다 마치 뭐가 다른 이런 옛날부터 뭐 사실은 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이에요. 현상학. 어떤 조건 하에서 보이는 분류를 종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현미경, 천배로 본다면은 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개도 없고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개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배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제가 현미경 천배라고 어떻게 볼지 사실은 정확히 몰라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구분되죠. 남자 여자도 구분되고 개하고 사람도 구분되고 개하고 고양이도 구분되죠. 배율을 점점 높여가면은 구분이 더 확실하게 되다가, 왜냐면은 이 사람도 피부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뭐 구멍이 숭숭한 사람, 뭐 때가 더 많은 사람, 이런 게 다 더 분명히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은 이런 모습이 싹 없어져 버리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가면 이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이제 나중에 가면 사람과 개도 구분 안 되고, 사람과 고양이, 개, 고양이 하나도 구분이 안 돼. 더 나가면은 도대체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없어. 똑같아. 어떻게 보면 똑같아. 자, 이런 거죠. 그럼 그 앞에 한 얘기들은 다 무의미한 얘기들 아닌가요? 그래도 이게 제 가령 예른다면은 이제 원자 측면이랑 다 똑같은 건데 분자로 한번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원자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 한 개도 없죠. 밀입자 가면 다 똑같아지고 뭐 컷 가면 다 똑같아지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실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모습인가요? 컷이 진짜 모습일까? 이렇게 나눠 보이는 게 진짜 모습일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진짜 이렇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다 독립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간에 일어나는 작용들, 결국에는 자, 분자 원자에서도 작용이, 미는 작용이 일어나는 게 있고 당기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응? 요게 현상으로 되면은 뭐 끌림이라고 하는 현상이고 싫어함이라는 현상이겠죠. 자, 요게 더 이제 현미경을 더 보면은 끌림은 남자 여자 간에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보이겠죠.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뇌로 가면은 새와 사람이 없을 때 밀입자와 밀입자 간의 작용이다. 밀입자와 밀입자 간의 작용이다. 근데 그때는 그냥 밀입자와 밀입자 간의 작용이 어떤 거는 이렇게 잡아 끄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뭉치는 것도 있고 자꾸 밀어가지고 흩어지는 것도 있어 보니까. 응? 근데 이걸 이제 점점 이제 현미경으로 안 보고 점점 그냥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새야!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가지고 그렇다고 규정할 수 있나요? 어떻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 현상학으로 지금 하는 게 현상학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래 하니까 원자까지 더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는 것을 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할 때 그 공이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이름해서 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참나가 공기반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죠? 원래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죠. 그거는 깨워 맞추는 것 또한 깨워 맞추는 그냥 관념이죠. 끼워 맞추는 거죠. 양립할 수가 없죠. 양립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구분될 수 없는데 거기에 나다, 참나다, 거짓나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더구나 개합이다 만다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예요? 다 관념을 깨워 맞추는 것인 것이에요. 자, 공이란 뭐냐? 어떤 규정함이 없는 상태, 그거를 뭐라고 현상적으로 뭐라고 규정함이 없는 상태를 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공이다 그러는 거고, 그냥 그런 상태를 공이다 그러는 거고, 뭐라고 규정하는 것을 관념이다 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공이란 말은 그냥 규정할 수 없는, 관념이 끼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상태를 공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뭐, 나고 죽는다는 말이 왜 있어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난다 죽는다는 뭐예요? 새가 나고 죽어. 사람이 나고 죽어. 이런 게 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실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인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면 그 말인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작용들이 영혼이 있는 건가? 일어나다 살다 계속 이래요. 그럼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영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이게 가령 대우거사 이야기의 무생법인이니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항상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하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불생불멸한 것이 항상하는 게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하는 게 있다, 아는 그놈, 그걸 항상한다고, 안다는 게 항상한다고, 그건 관념인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인연이라 하는 것도 그런 것인 거예요. 자, 내 친구미 한번 더 나가볼까요? 자, 사주팔자. 이제 우리 도관 중에 웅길님이, 어머니가 웅길님 아들, 그러니까 웅길님 어머니의 손자. 너는 아들만 셋이겠다. 결혼하면 아들만, 진짜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 야, 이거 없다고 할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 그럼 사주팔자, 점쟁이, 이런 게 없는 건가? 그죠? 우리는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어릴 때 기억나죠? 어릴 때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기억이 나죠? 자, 요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날 때 그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는 5살 이전은 기억이 잘 안 나. 저도 그 이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도 기억나는 것만 나지 다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럼 기억나지 않는 이때는 없었나? 현상이 없었나? 기억나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 네가 그때 3살 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도 기억이 난대요. 3살 때도 기억이 난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국민학교 동창회 하다 보면요, 야, 국민학교 때 우리가 이러자.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막 그래요. 그 친구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가서 5살까지 기억이 안 난다. 5살 이제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엄마는 기억이 난다. 자, 기억이 나는 거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자, 여기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엄마 뱃속에 생기기 이전. 우리가 이랬죠? 자, 선불계 이랬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이래. 부모 미생전. 또 하나, 또
야, 이 큰 스님들 다 어디로 갔냐? 다른 게 아닌 게, 자, 부모 미생전. 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는 뭔가,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게 삶이라고 그래요. 그럼 죽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 태어나기 이전은 어떤 게 되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면서 태어나기 이전은 뭔가? 이 큰 스님들 다 열반에서 큰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다 조사 스님 그러는데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럼 죽고 난 이후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어떤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죽고 난 이후. 죽기 이전. 이래야 이게 뭐가 되죠? 요것만 똑 떨어져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똑 떨어져서. 우리는 태어남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다. 이런 건가요? 근데 당장 그 말이 맞지 않죠? 왜 그래요? 태어나기 전에는 모른다 진짜.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이 몸뚱이는 썩으면 어떻게, 썩으면 또 끝인가요? 아니, 이게 가령 분해가 되면은 이게 또 흙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자, 이게 불태우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졌어요? 열이 됐든, 응? 뭐가 냄새가 됐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다 있는 거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작용되는 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작용되는데? 마음이라는 게 항상 있나? 이 물질이라는 게, 이 몸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가? 항상 고정돼서 이게 이렇게 변해가는 건가? 아니면 매 순간 새로운 건가? 마음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변해가는 건가? 아니면 매 순간 새로운 건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 새로운 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처음인가? 기억의 문제 아닌가? 도대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현미경으로 보면 점점 더 보면 엄마가 있을까? 여자가 있을까? 가령 임신이라는 게 있을까? 태어남이라는 게 있을까? 가령 미립자로 가면은, 잉태라고 하는 순간의 현미경으로 보면은 미립자 수준에 가면 어떤 상태일까? 미립자, 어떤 상태일까? 태어남이라고 했을 때의 미립자라고 하는 상태는 어떨까? 그럼 미립자보다 더 내려가면 컷 상태면 어떨까? 요게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어때요, 타선생님? 어때요? 미디어가 다 같은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엄마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거는 뭘까? 의원자가 말대로 현상학적으로 우리의 이제 인간의 이 가시, 이 관념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거지. 그걸 벗어나면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적나라하게 해봅시다. 도대체 섹스라는 것은 뭘까? 미립자 코크 가면 그게 뭘까? 뭘까? N극과 S극이 달라붙는 거와 뭐가 다를까? 전기 두 개가 부닥쳐서 불꽃 튀는 거와 뭐가 다를까? 그게 미립자 소립자로 가면 그것이 뭐가 다를까? 자, 그러면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난 이후는 뭐가 다를까? 죽기 전과 죽고 난 이후는 뭐가 다를까? 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좀 이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좀 더 현상학적으로 넘어와 봅시다. 자, 도대체 아니, 쌍둥이로 태어나도 엄마 뱃속에서 1분 차이 또는 1초 차이로 태어나도 애들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쌍둥이들요, 많이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부모가 보면 완전히 달라요. 엄마가 보면 완전히 달라, 쌍둥이도. 도대체 태어나자마자 뭐가 다를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뭔 경험이 다르다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둘이 싸우나? 서로 영양분 많이 먹으려고 엄마 뱃속에 싸울까? 그럼 더 내려가면은 도대체 어떤 형태가 생기기도 전에 싸우는 게 있을까? 싸움이란 게 뭘까?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자, 우리가 기억되는 경험만 경험일까? 자, 아무리 난 기억하는데, 야, 우리 엄마가 가끔 그러세요. 야, 네가 3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는 기존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경험은 경험이 아닌가? 당연히 그럼 그것은 반영이 안 될까? 그것도 당연히 작용되는 거죠. 그럼 기억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들, 현상, 당연히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도 태어나자마자 드러나는 현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작용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사주팔자는 뭘까? 자, 우리가 기억나고 안 나고 하는 문제예요. 기억나고 안 나고. 또는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착 보자마자 어떤 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기억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이 많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점점 이제 한 3년 전도 야, 그게 진짜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싶어요. 제가 2011년과 2012년에 외국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사우디,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요르단, 크로아티아, 태국, UAE 이런 데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 정말 갔었나 꿈이었나 생시였나 싶어요. 점점. 자, 근데 어떤 사람은 3살 때까지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이제 3년 전도 꿈 꿨나 어쨌나 생생하지 않아요. 자, 사람마다 감 차이가 있어요. 기억이 작용되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 좋으면 뭐해요? 지금 이 순간의 생각도 사실이 아니고 착각인데, 착각인 기억이 많으면 뭐하죠? 착각의 기억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체면을 봐요. 체면을 이야기가 중구난방이지만은, 자, 봐가세요. 체면을 봐요. 체면을 본다. 체면을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체면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그 순간에 체면이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생인데요, 전생에서 내가 사우디 왕자였어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봐요. 살면서 제가 사장이었기도 했고, 회장이었기도 했고, 직원이었기도 했고, 아들이었기도 했고, 아버지였기도 했고, 손자였기도 했고,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체면의 기억이 할아버지인데요? 그건 뭐예요? 어느 한순간의 현상적인 경험이죠? 왕인데요? 왕이 언제부터 왕이었는데? 삶에서 왕이 얼마나 되는데? 왕이었다가 역적이 돼가지고 잡혀 죽은 왕 천지잖아요? 안 그래요? 도대체 전생에 뭐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무주님은 이 삶에서 뭐였다라고 하실래요?
다음 생에, 예를 들어 다음 생에 저 뭐 하늘이 있다고 하늘에 가서 너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뭐였다고 그러실래요? 공주였다 그러실래요? 아니면 뭐였다 그러실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 딸이었는데요? 아니면 엄마였는데요? 아니면 마누라였는데요? 아니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젊었는데요? 아니면 늙었는데요? 아니면 어렸는데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였다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다 현상적인 경험 중에 일어난 하나의 기억일 뿐이죠. 체면 상태도 그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감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딱 보면 첫 번째 감이 딱 들어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랜 그런 생각작용이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웅길님이 이야기하듯이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사주팔자로서 어머니가 척 보면 다 아셨다면은, 그러면 야, 너 손자 셋이다, 아들만 셋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그러면 아셨겠어요? 그럼 웅길님이 너는 야 어떻게 된다, 너는 직장에 가서 뭐가 되고 나중에 뭐가 되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아시는 거라고 한다면, 단지 그때 그 생각이 일어나고 그 감이 일어났던 것일 뿐이죠. 근데 나중에 맞으면 대단하고 뭐가 있는 것 같고, 안 맞으면 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셨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맞아 본들 그게 뭐가 중요하죠? 결국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다 현상적인 기억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억이 현상적인 기억 아니에요? 그냥 전생의 공주라고 하는 그거, 내가 전생의 공주였고 너는 전생에 뭐였어 하는 거, 현상적인 기억 아니에요? 현상적인 기억 아니에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현상적인 기억 아니에요? 자, 다시 커커로 가봅시다. 공주 커커와 공주 아닌 커커가 달라요? 공주와 다른 게 달라져요? 응? 자, 그러면 현상적인 기억, 그래서 그것이 전생이고 사실이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죠. 우리는 바로 현상적인 이것을, 이 이미지를 우리는 관념이다라고 그러고 이미지다 그러고 상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이 상에 얽매였을 때, 이 상에 머물렀을 때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즉 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전생 아니라 전전생 아니라 수없이 어떤 현상적인 기억이 안들 그것이 삶을 자유롭게 하나요? 자, 기억은 날 수가 있어요. 가령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현상이 이렇듯이, 지금 이게 커크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도 보이니까 어떤 조건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도 이럴 수도 있고 내생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런 현상학적인 기억이 수없이 난들, 앞으로 현상이 어떻게 된들, 문제는 현상적으로 그것을 왈가왈부하고 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삶은 괴롭고 부자연스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에 얽매였을 때, 즉 주상이었을 때, 무주가 아니라 주였을 때, 무주상이 아니라 주상이었을 때 괴로움이 경험된다고 하는, 그것이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 이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게 나가 아니라고 눈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현상일 뿐이다라고 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체가 아니다고 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억,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크셨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었어요. 이 기억이 뭐가 중요하죠? 이런 기억이 왜 중요해요? 자, 바로 이런 기억의 얽매인, 이것이 상이죠. 상, 기억, 생각, 상이죠. 여기에 얽매였을 때, 즉 주상이죠. 그랬을 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다 착각이죠. 실체가 아니죠.
자, 우리가 기억은 어떻게 돼요? 현상적인 기억이 되죠? 타사님, 옛날부터 앨범 딱 펼쳐놓은 타사님 변화를 보세요. 타사님, 지금, 사람들이, 너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해석하는 거지. 사실 솔직히 봐요. 10살 때 완전히 달라. 딴 놈이야.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저 외국 사람한테 요 두 개의 사진을 내보세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같다고 생각하니까 같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당연히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같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 자식, 부모와 자식 지간이니까 같게 보이는 거예요. 다 생각작용인 거예요. 현상작용인 거예요. 제가 어디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요즘은 몸에서 떨어지면 잊어버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렁주렁 메고 다녀야 돼. 다 실로 깨가지고 안 그러면 떨어지면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신분증을 가져가서 이제 여권을 이제 할 수 없어. 여권을 가지고 여권도 된대요. 여권을 가져가요. 어제 그저께인가 현금이 필요해서 이제 현금을 찾으라고 은행에 가서 신분증 달라고 그래서 법이니까 이 대표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와서 임장을 써야 돼. 그래서 여권을 주니까 딴 사람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눈에는 완전 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때 사회에서 그래도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사진, 그때 여권 사진인데 응? 그때 하고 이러고 있는 하고 완전히 달라 보이지.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지? 아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딴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각작용이에요. 생각작용. 그러니까 닮았네? 아빠하고 아들하고 알고서 보니까 달랐지. 다르지. 참 같지. 닮았지. 예? 물론 비싸게 보이는 것도 많죠. 비싸게 보이는 것도 많아요. 비싸게 보이는 그렇지만 같지 않죠.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아요. 즉 기억작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감이 경험에 의해서 감이 일어날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을 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 경험하다 보면은 그래요. 형사들 보면은 보자마자 범죄상이고 아니고 왜냐면 맨날 이 범인들 그런 범법자들만 보고 살았으니까 보면 어떤 특징이 있으면 이거는 범죄상이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가령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초상화 그리는 거 보면 우락부락 이런 사람도 많아요. 저 기림사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당이라고 그랬지? 조사당? 무슨 당이라고 그랬지? 영산 해상 이런 그런 데 하여튼 있어요. 그런 데 가봐요. 온갖 생긴 놈 도둑놈같이 생긴 놈도 있고 강도같이 생긴 놈도 있고 천지예요. 말끔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보이는 그 현상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팔자 나예요. 기억이 감이 잡혀요. 자, 설사 그 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억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이라는 것은 생각이다. 현상적인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데 거기에 머문다면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가 전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맞다 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한 건가? 가령 우리의 기억이 맞아본들 그게 뭐가 중요한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맞아본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현상적인 상의 얽매일 뿐이고 생각의 얽매일 뿐인 거다. 그럼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사주팔자 가지고 맞니 틀리니 아니니 그러니라고 하고 있는 것
별로. 자, 그런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런 데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응? 맞을 수도 있지. 맞을 수도 있지. 맞다고 해서 뭐가 틀려? 가령, 나한테 아들이 셋이면 뭐 하는데? 자, 아들이 셋이어서 아들이다, 아들이 셋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왜 그래요? 현상을 규정했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으로 규정했잖아요. 현상을 그런 거라고 실체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것을 부정할 일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각자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을 부정할 것도 없지만은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잘났니, 못났니? 어떻지, 있었더니 의미 부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거?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말끝마다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그래요? 그럴 것도 없죠? 그냥 현상은 현상으로서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 순간 작용되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도 이 규정에서 괴로움을 겪는데, 뭐 가거나 미래를 규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엄청 어리석은. 그렇습니다. 설사 현상학적으로 그게 맞다 한들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한 것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이철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예. 이제 귀신 쫓아내는 권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막 그냥 소스라치면서 너 언제 들어왔냐, 이거 뭐 언제 들어왔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시아버지다, 딸이다, 그래갖고 귀신아 왜 왔냐,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왔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막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이 귀신교 거기는 그런 은사 받아갖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은사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은 손만 갖다 대면 막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 간념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참. 또 다른 그런 기독교에서 유명한 부흥사이자 목사의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도 대단한 능력자고 부흥사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다가 부흥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나 그걸 한번 보니까 장경동 목사 그런 거예요. 그 안수 좀 해달라고 자기한테 막 그런대요. 안수해서 안수를 하면 가령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제사함도 받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안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보고 자꾸 안수를 해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런 능력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안수해주지 달라고 하지 마, 제발 좀. 아프면 병원에 가. 응? 나는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해줄 능력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 아프면은. 응? 그래도 자꾸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해달라고. 없다고 그래도 자꾸 해달라고 그러. 하도 해달라고 그랬어. 아이씨, 해달라는데 또 못 해줄 것도 없지 싶어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어디 좀 기도 좀 이러면, 벌렁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기절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죽었나? 야, 이거 내가 안 나가 죽어 뻔했나? 깜짝 놀라.
막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리면 쭉 뻗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안수가 진짜 뭐가 되는 건가, 이게.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 그게 발작이 돼. 그 조금이 툴툴 내려고 일하지만 괜찮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안수가 뭘까요? 하느님의 기적일까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안수란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다게 이야기했잖아요. 응? 아니, 도대체 이놈 하느님은 좀 이상한 하느님이죠. 아니, 왜 어떤 목사가 이러면은 그때는 역사하시고, 아니, 세상이 하느님이 하는 게, 아니, 좀 아프면 그만 자기가 그만 다 해버리면 되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 목사는 그래도 돈 벌게 만들고 뭐 어쩌게 만들고 목사도 뭐 우열이 생기게 만들고 왜 그래? 그만 자기가 다 그만 괴로운 사람 있으면 다 낫게 하고 병든 사람 다 낫게 하지.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역사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왜 안 줘? 그러니까 김경도 목사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 가서 쇼다라는 얘기죠. 응? 야, 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마. 병원에 가, 병원에. 그럼 그 사람이 나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무슨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배 아픈 데다가 소화제를 줘도 낫더라는 얘기죠? 설탕 줘도. 응? 자,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안전병이가 어떻게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지? 정말 안수에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거야 일어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겠지. 그렇게 작용되니까 일어났겠지.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지. 그럼 그 목사님이 뭐가 이뻐서 그 목사한테는 그런 게 일어나게 하고 다른 목사는 미워서 그런 게 안 일어나게 했을까? 근데 그러면 왜 다 목사라고 그래? 그 사람만 목사라고 하느님이 야 그거는 목사 주지 마 이래야지. 옛날에는 참 성경에 보면 참 역사도 자주 하셨더구만. 요즘은 왜 역사를 안 하시지? 응? 옛날에는 역사 하셔가지고 뭐 벌도 직접 주시고 그러시지만 요즘은 왜 역사를 안 하시지? 그래서 얘는 목사에게 있으니까 얘는 가령 그 누굽니까 모세처럼 모세한테 그러시듯이 좀 그러시면 좋을 텐데 요즘 왜 입 다물고 계시지? 왜 요즘 가만히 계시지? 자, 그것 또한 사주팔자 점술 가라든가 또는 무당이라든가 또는 사주 보는 명리학자라든가 명리가라든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를 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현상과 현상을 존재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나온 얘기들 뿐이죠.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저는 놀라지 않고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 대단한 일이고 뭐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봤자 또 죽을 텐데.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게 뭐 중요하다고. 어차피 안 죽는 사람 있나? 그래서 더 살아본들 뭐가 다를 거라고. 우리는 1년만 더 살면 내가 잘 살 텐데. 아니 100년을 더 줘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언니가 맨날 60만 되면 좋겠다. 지금 80이시거든요. 60. 그렇지. 70만 되면 좋겠다. 60.
제가 그 사주명리 쪽에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협회장도 하고 그래가 좀 이 얘기 들으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 1년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뭐 제가 내 나이 49살에 처녀하고 장가를 간다고 새장가를 그래가지고 사실 기대를 했는데 벌써 지나가버리고 지나갔어. 예. 그래가 사실 뭐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후배도 이제 같이 이제 외국 사업을 할 때 진짜 이 투자 하나 고민을 했어요. 몇십억을. 그런데 이제 자기 선배가 금방 신을 받아가지고 막 그 동네에 유명해서 하니까 무조건 가래요. 니는 진짜 이거는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한다. 그래 믿고 그냥 모든 걸 투자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알거지가 됐죠. 집까지 다 팔고 지금 뭐 그런 상태가 됐는데 사실 믿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승문과 그 사람 저기가 그랬대잖아요. 대통령 그 사람이라고 저를 그냥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참 관념이 그냥 우리가 실시때때로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게 착착 그렇게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미래가 막 불투명하고 막 이게 막 그러면 이게 사주가 어떨까 하는 그런 인간이면 또 그런 호기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관념이나 욕심 있는 사람은 그게 옳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내일 뭐가 일어나도 뭐 상관없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무슨 말 해봤자 별 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 우리 어머니가 벌써 한 20년 전인가? 우리 어머니는 좀 이 체질이 약하고 입도 자르셔가지고 이 뭘 많이 잘 못 드세요. 맛있게 못 드세요. 근데 하루는 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 너티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점술가가 스님이라든가 점술가라든가 지나가면서 그러는 우리 엄마를 보고 아이고 아주머니는 한 85까지는 사시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는 그렇게 오래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 기분이 좋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고 그러고 오래 산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벌써 80이 됐어. 그럼 이제 죽어야 되잖아 이제. 그렇네요. 그때만 해도 사실 80살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였어요. 걱정이네. 한 20년 전이고 이랬으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빨리빨리 다 죽었거든. 사실 오래 살아서 환갑 뭐 살면 많이 살고 뭐 이랬으니까 그때만 해서 84살 살면 굉장히 장수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더 원이 없었던 거야 그때만 해도. 아니 그런데 벌써 우리 어머니가 몇 년생 34년생인가?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34년생이면? 34년부터 5살. 85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85이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오래 돌아가실라나? 85살이요? 맞아요. 봐요. 이런 거예요. 응?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어머니가 오래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지금 100세 시대인데 85세 넘는다 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은 지금 건데. 그렇지.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 60살 이무렵만 해도, 84살 산다고 그러면, 야.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그때 어른들이야, 뭐, 환각 간등기거나 뭐, 막 이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 거예요. 기억. 이런 모든 것은. 자, 맨날 이야기하지만, 귀신이 들었다. 빙의가 됐다. 귀신이 들었다. 다중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안에 도대체 몇 개인지 몰라요. 저 혜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시시각각 다르고 변덕스러워가지고 여기 몇 개의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어떤 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 슬프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또. 그러니까 혜령님이 사실은 속으로 말하면 때리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래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드디어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뭐 100개의 귀신이 사는지 어쩌는지 시시각각으로 이 귀신이 나왔다가 저 귀신이 나왔다가 자 생각 하나하나 어떤 생각 하나하나를 실체시하면은 그럼 다중인격이 되죠. 그렇습니다. 다중인격이 돼요.
실제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 생각의 소리가 나와요. 요 생각이 사라지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런 경우 없나요?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어. 완전 딴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은 요 생각을 잡고 있다가 저 생각을 잡으면 생각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 돌변해요. 그런 경우 없나요? 네, 바로 생각이 하나의 존재예요. 에고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실체시하니까 에고야. 또 식이란 작용을 실체시하니까 참나야. 근데 생각이 다 강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변덕스러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야 이거 뭐 나 이거 완전히 미쳤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막 5분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사람이 왜 그렇게 변덕스러워?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그러면 진짜 내가 미쳤나? 내가 도대체 이제 완전히 망령이 들었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제가 일어난 생각에도 별 신경 안 쓰고 뭐 소리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을 안 쓰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완전히 망령된 사람이 돼버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 말에 일치해버리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 사실 우리 목소리도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영화 보고 그러면은 말 안 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하면 말 한마디 없거든. 그러면 이제 말 안 해. 한 사흘은 말 안 해. 그래야 말을 안 해야 멋있고 남자다워. 또 어디를 보니까 막 수다스럽게 또 어떤 때는 이게 또 너무나 멋있게 보이네. 그럼 막 그래. 말투도요. 어떨 때는 묵직하게 해야 이게 멋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해야 그래. 저음으로. 이렇게 이게 바뀌어요. 그럼 도대체 몇 개의 여기 인간이 사는 거야? 인격이 사는 거야? 자, 그것을 실체시하고 그러면 그게 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낸다? 둘 다 미친놈이지. 걸렸다는 놈도 미친놈이고 쫓아내는 놈도 미친놈이지. 그랬다는 놈은 실체시 안 하고, 생각이야.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이렇다는 거 알면 문제 삼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때도 있지. 응? 이쁠 때도 있고, 막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지. 이쁠 때는 살살살살 거려지고, 때려 죽이고 싶을 때는, 이게 뭐, 어때? 뭐 잘 알다시피 뭐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다 귀신이 들어서 그러나? 요즘에 마음에 드는 거는 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귀신이야. 그렇죠. 자, 다들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왜 삶이 다 심각해요? 이 생각은 안 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난다고. 왜 자꾸 걱정이 되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아무 신경 안 써. 아무것도 아닌데.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냐고. 이런 거 아니? 사실은 이치를 알고 보면 다 코미디 같은 것일 뿐이에요. 코미디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다들 새가 왜 두놈이 만나는데 두놈이 꼭자를 이런 날아다니죠. 실질적 실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이런 게 없는데 그때 다른 그 작용이 연기되어 오는 건데 현상적으로 볼 때, 간접적으로 볼 때는 내 어린 과거라든지 계기라는 게 있다고 하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기억이 좋은 놈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런 현상에 대한 감이 좋은 놈이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자, 수다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 없죠? 보이는 것을 어떻다라 규정할 수 없죠?
보이는 것을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냥 보이는 대로예요. 자, 생각은 내용, 기억, 다 현상적인 기억들인데 이걸 어떻다라고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대로야. 자, 이런 삶을 도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뭐 깨달음의 상태가 어떠니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이죠. 관념이에요. 사람마다 현상적으로 알아지는 것은 다 달라요. 단지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경험되는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도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난 첫 번째도 도를 이야기하셨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도만을 말씀하셨지. 깨달은 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즉 결국 깨달음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현상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험적인 이야기 한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거잖아. 그냥 깨달은 상태도 알아지는 그대로 이거잖아.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거잖아.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은 뭔가 이제 뭔가 그동안에 이 착각이었구나는 착각이 되나도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고 착각이 되지 않아서 몰라.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래도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지. 알아. 이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알아. 그러니까 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지. 뭐가 달라지지?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뭐가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 초전 법문, 처음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법문도 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도를 말씀하셨지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실제로 이제 도라 이름하는 그 상태가 어떠한지, 자,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규정할 수 없으니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시는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23분. 4시 30분. 자, 7시부터 이제 경험된 것을 바탕으로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시까지. 자,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그리고 그 경험을, 야, 숨 사있구나, 안 그렇던데! 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한 시간 반 또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한번 또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자, 나가서 산책하실 분 산책하시고, 누워 계실 분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실 분 앉아 계시고, 면벽 자선을 하실 분은 면벽 자선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담배를 피워도, 자,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거. 대화를 해도 내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고 보이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7시부터 다시 또 이런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